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강북과 강남의 집값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지만 노도강 등 강북 주요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용산구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자, 계속해서 깊어지는 이 투자에 대한 고민,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의 이 기대감이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죠. 자, 그래서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함주원 이사님께서 차기 정권 부동산 투자 방향 정비 사업에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정권이죠. 현재 정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요번에 이제 당선이 된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권이 옮겨갈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 어떤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도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좀 잘 들어보시고 투자의 판단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셔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까요? 이제 윤석열 정부죠. 이제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를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2년부터 정말 정비 사업 자체,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완화 정책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의 방향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본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되려면은 투자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 지역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앞으로 정비 사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말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용산 집값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 강남보다 투자 가치는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 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셨을 때 강북에 이제 9호선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는 신규 전철 노선이 생깁니다. 바로 강북
횡단선이라는 노선이 바로 이제 강북의 9호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강북 횡단선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홍제 역세권,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호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으로 정비 사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2022년부터 정비 사업을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중심 방점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정부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정권 자체 이제 20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정책 자체를 한번 보면은 수요 억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정부죠. 윤석열 정부의 경우는 시장 중심이죠. 시장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의 경우 정비사업, 다양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신속통합이죠.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중심으로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오세훈표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이 좀 이제 사업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윤 당선인이죠. 민간 주도 임기 내에 250만 가구를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약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수요 억제 정책 플러스에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말 집값이 안 오른 지역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집값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수요 억제 정책보다는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정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50만 가구를 전국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2022년도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근무하는 5년 임기 내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계속해서 보시면 윤 당선인이죠. 부동산 공약 이행 가능성을 따져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 제도 및 이제 보완이죠. 이제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월 중순입니다. 5월 이제 한 10일 정도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이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실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오 시장에 이제 역점이죠. 바로 신속통합 기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3080 플러스 공공재개발 이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이제 중점은 민간 주도형 재개발 방식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이런 신속통합, 그다음에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들 활성화 방안이 있죠. 이런 정비 사업들 자체가 조금 개발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정부죠.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 공급 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값 상승 이제 우려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을 펼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수요 억제 정책만 펼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정비 사업의 이런 사업 방식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공공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이 이제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급량 확대죠.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는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 이제 나대지죠. 노는 땅이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런 노후주택 단지를 밀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죠. 재건축. 정말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신축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말고는 공급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서울 나대지 땅이 없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2022년도죠. 올해부터 정비 사업을 주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는 이제 선점이죠. 선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윤석열 정부 이런 이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이런 시장 방향으로서의 정책이 주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장 지금 이제 보면은 투기 방지 대책 정말 이제 뭐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하려면 어떻게 된다? 선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예정지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실 수가 있는 방법은 바로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투자의 방법은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비 사업도 고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갭 투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셔서 이런 정비 사업 안에서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고액, 이제 10억 이상 뭐 이런 분들의 경우 고액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를 노려보시는 게 이제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높은 용산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의 자산 가치보다 앞으로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 나와 있습니다. 용산 부동산 시장 이제 지각 변동, 상박축이 뜬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뜰까요?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의 용산 지가가 크게 우상향한다. 그리고 개발의 이제 속도가 탄력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이 되면서 악재의 영향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악재의 영향도 있지만 호재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핵심 지역으로 그 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대형 개발 호재가 정말 이제 앞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이 이제 삼각지 부근에 있는 용산민족공원 안쪽에 국방부죠. 국방부에 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변 반격으로 500m죠. 500m가 조금 이제 악재의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용산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이제 그 지가가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바로 용산 각종 개발 호재 이제 탄력을 받는다, 개발에 속도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됨으로써 교통이 혼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 인력이 따라가고 그다음에 퇴근길, 출퇴근길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공시설이죠. 대공시설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도 제한이 이제 반경 500m 안으로는 고도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악재의 영향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그림을 보지 말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용산 정말 이제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무실 들어가면 용산 땅값, 집값 크게 오른다라는 점 크게 이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산의 경우는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용산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용산 투자 가치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강북의 9호선이죠. 이제 두 번째 지역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는 바로 최대 수혜 지역 홍제 역세권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제 역세권 지금은 이제 3호선이죠. 3호선 이제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바로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수혜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위쪽에 이제 신분당선 연장안도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신분당선 연장안, 강북 횡단선 이런 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홍제 역세권이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단독 다가구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임장 활동을 이제 해 보신 분들의 경우는 서울에서 이런 지역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단일 노선이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홍제 역세권은 더블 역세권으로 변합니다. 바로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교통의 수혜가 들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교통의 호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가 우상향하겠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저평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액으로 접근해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홍제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홍제 역세권은 바로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활성화 정책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윤석열 정부죠.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그다음 오세훈 시장 이렇게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제 역세권도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이런 교통의 수혜까지 받아보면서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이제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완화 정책 완급 조절되면서 계속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급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꺼번에 이제 완화를 하면은 시장이 혼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완급 조절이 되면서 이제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2022년부터 정비 사업을 주목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임장 활동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은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현재 정권이죠. 현재 이제 정권 교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왜? 그래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점에서 소액으로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는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에 승부를 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런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면서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함주원 이사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지역들 정보 체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3호선, 지금 현재는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는 홍제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수혜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집가 우상향할 수가 있고 이 주변 지역 정말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개발 호재 한번 보시게 되면 교통의 수혜 바로 강북 횡단선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뭐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재개발 방식, 사업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2종도 있고 뭐 상업지도 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지역은 3종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 정말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땅값 집값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요. 시세 한번 보시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 여기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실제 이제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4천에서 1억 6천, 1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수혜까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구조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중심은 용산, 용산의 중심은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 우측으로 이태원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가치 높고요. 민족공원에 대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태원 역세권,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당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용산 민족공원도 부분 개장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이제 최고의 자연의 환경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산공원 이제 바로 옆쪽에 수성보 기지죠.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교통의 이제 수혜 지역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연장 아니죠. 도빙고나 아니면 용산역으로 들어감으로써 교통의 수혜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1구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구역이죠. 한남 뉴타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나이로운 한남이라든가 이런 명품 주거 매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한남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품 주거 타운으로 변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세 한번 보시면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악재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만 호재의 영향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가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여기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용산에 앞서서 서대문구 홍제동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지역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는 1:1 무료 상담도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에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와 또 변화하는 트렌드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에 미시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들 그런 거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서는 좀 거시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를 알아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특히나 지금 시간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나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떠한 선거들이 있음에 따라 그리고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인지를 지금은 거시적으로 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변화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고요. 많은 정책들이 앞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책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호재가 적용이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노선이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원룸 또는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면요. 현재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특히 이 투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들도 다시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내에서 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분명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다양한 후보들을 내놓을 텐데요. 자, 그 후보들은 어떠한 정책들을 펼칠지, 자, 이러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한번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 유력하신 분들의 한번 이 정책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방송 중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강남입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아파트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지역. 자, 그리고 살기 좋으면서도 사실상 일반인들은 더 이상 진입이 힘들어진 그러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빈익빈 부익부. 자, 이 가격의 격차는 점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뭐 개발 호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강남 집값이 뭐 잡힐 염려는 없다라고 안심하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반포 일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뭐 신분당선도 다음 달이면 개통이 되죠. 자, 지금 신분당선의 종점이 강남역이었는데 이게 일단 신사까지 연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강남역에서 이제 용산까지 신분당선이 또 한 번 연장이 되니까 뭐 큰 혜택으로 작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워낙 이 강남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수많은 업무 시설들, 자, 그리고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들, 그리고 압구정, 신사, 청담 그 이외의 다양한 지역들에 일어나는 재정비 사업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집값이 낮아질 수는 없지 않나라고 좀 안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말씀드릴 지역 반포 일동이 되겠는데요. 자, 반포 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강남대로, 강남의 중심축이죠. 이 강남대로 이 사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개발 호재가 테헤란으로 아니면 강남대로에서 일어나는데, 자, 이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이 반포 일동 지역, 자, 바로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정비 사업이 이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양한 블록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큰 면적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은 팔지 않겠다라고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자, 일반적인 투자자가 부동산에 찾아가서 살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일어나는 대형 개발 호재들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자, 그리고 재정비 사업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지역, 자, 바로 이 반포 일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삼성동에서 일어나는 개발 호재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에 뭐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들, 뭐 업무 시설들로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이곳에 들어오고 1차 밴더, 2차 밴더와 다양한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이 주변 일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삼성동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 지역 그리고 거주 시설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다양한 수혜지로 적용이 될 곳이 바로 역삼 또는 서초 일대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린 반포 일동 지역과 바로 인근에, 반포 일동 지역에서 바로 인근에 걸어서 1, 2분 거리에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다양한 수요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제 유발 효과 뭐 몇 조 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저희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만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자, 신분당선 연장 사업, 자, 1차 연장 구간 신사입니다. 다음 달 완공 예정으로 지금 한창 도로를 이제 다시 한번 덮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덮으면서 출입구까지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희 사무실과 저희 집도 이쪽 근처니까 제가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다음 달 정도 아니면 다다음 달 정도면 완성이 되고, 자, 그것보다도 용산까지 뻗어 나가는 2차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남, 서초, 반포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서 한강 이남에 있는 수많은 업무 시설들 모두 도달이 가능해지고요. 자, 그리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북권역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까지도 도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강남인데 안 그래도 좋은 곳인데 점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서쪽 롯데타워 일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곳 걸어서 도보로 약 10분도 안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삼성타운 이외에 이 서초 롯데타워까지, 자, 수많은 업무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강남대로 일대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이 강남대로 일대 안 그래도 비싼 지역인데 왜 이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강남대로 일대 이미 상권 같은 경우에 관광지로서 유명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침체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점점 해외여행이라든가 이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점점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라이징을 하게 될 이 강남대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요. 쉬운 공사는 아닙니다. 27년 완공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일대 지하로 거의 지하 도시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 시민 편의시설과 그리고 GTX 2개 노선 등 다양한 노선들까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니까 큰 기대 해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더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어지는 지역으로 변화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물이 한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시끄럽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자, 시유지, 국유지인 완충록지가 숲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숲들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시끄럽지는 않은데 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 사업을 통해서 차량들이 지하로만 다니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 정체 구간도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소음 그리고 강남에서 이제 부족했었던 이 공원 시설까지도 확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반포자이 이제 숲길을 내려다볼 수 있는 더욱더 좋은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반포 일동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지만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건립이 된다라면 자, 반포자이 못지않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이곳에 형성이 되고 숲길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넓은 구간을 앞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쉽게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10년짜리 개발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고요. 자, 노후도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 편이죠. 자, 이곳 일대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라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상권지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자, 그리고 다양한 상권지들과 그리고 개발 호재들 그리고 이곳 일대 다양한 식으로 개발이 된다. 자, 그러면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자이 못지않은 좋은 곳으로 좋은 지역, 좋은 게 뭐냐? 가격이 비싼 거죠. 자, 그러한 곳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문기사 나온 거고요. 반포 일동 빌라촌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자, 다양한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다 이곳을 모아타운, 모아주택들이 앞으로 이곳에 올라가게 된다. 자, 지금까지 올려다 봤었던 이 반포자이가 이제는 우리 집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개발 사업들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에 잡음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잡음이 많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자, 집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노리는 거는 자,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탭에 들어가서 노년 1동과 반포동 지역 부동산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상당히 많은 수의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지가 자체도 상당히 큰 가격 격차가 벌어져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정리해 드릴 텐데요.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4억 정도를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 오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 3천 기준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약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강남이면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반포자이 등 다양한 고가 아파트들 위치 있는 곳이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자, 분명히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자, 하지만 소규모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좀 빠르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모아타운으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변화가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개발 이슈 품고 점점 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정자역이면 이 수인 분당선과 또 신분당선 두 개 노선을 이용해 볼 수 있죠. 자, 지금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당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정권을 잡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준다. 그러면 날개를 달아서 1기 신도시들 집값과 그리고 주택 공급량이 확실히 늘어나게 된다면 집값을 어느 정도 잡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면 더욱더 이 지역들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단순히 집값이 많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이 발전해 나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많은 수의 사람이 사는 거에 따라서 이 지역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이 거주를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분당입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판교 일대 대형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 있고요. 자, 그리고 분당 내에서는 정자역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판교 같은 경우는 워낙 IT 관련해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정자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이버, 두산, 그리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SK 등 다양한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많이 존재를 하고요. 정자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 내에서도 또 학원가로 또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일대 다양한 대기업들도 많이 입점을 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자동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판교와 정자 이 사이를 보시게 되면은요. 서현, 순회, 정자, 미금 이 총 4개의 블럭이 재건축을 추진을 했을 때에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자, 분당선과 그리고 신분당선들이 연장이 되어 있는 곳, 특히 이 정자와 미금 같은 경우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 같은 경우에는 시범단지와 함께 가장 최초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던 지역이니까 이곳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꼽아드리는 지역이 총 3개 지역이 되겠죠. 서현, 정자, 미금 이 3개 지역 꼭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자역 같은 경우에 수많은 학원과 그리고 대형 업무 시설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분당 내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에서 분당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판교 제외 가장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자, 그리고 주택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큰 개발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면서 자, 보통 작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한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택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헬스 허브로서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편에 거주 시설들이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주시설과 주거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짝딱 나눠져 있는 지역이면서도 자, 이 지역 일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거는 분당 정자동 일대의 가격의 상승표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설픈 노후도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면 이제는 20년대 후반 거의 30년에 다가워지는 노후도로 인해서 그리고 다양한 재정비가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재정비 특별 촉진법 등 다양한 혜택들이 이곳에서 적용이 된다라면 집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개를 달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작년 말경에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기 시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들 앞으로 재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지역들. 자, 그러면 우리는 리모델링을 바라는 게 아니죠. 재건축을 바라게 되는데요. 자,
자, 재건축을 할 만한 곳들. 자,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이 낮아야 되고요. 3종 또는 상업지구 외치는 게 좋습니다. 인센티브 2종보다는 3종과 상업지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들 위주로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보는 게 상당히 힘들죠. 자, 하지만 알아보는 방법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자,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이것도 중요합니다. 분당 같은 경우 워낙 학교들이 많고 학교 앞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패스를 할 수 있는 곳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패스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들, 손바뀜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을 잡아야 되는데 자,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 기간 동안도 계속적으로 집값이 더욱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겁니다. 자,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만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의 상가. 같은 주소를 공유를 하면서 향후 재건축을 추진을 했을 때 입주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가들을 노려보라는 겁니다. 자, 다양한 세제 혜택들, 다주택자니까 사실 집 하나 더 마련을 하는 게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상가입니다.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방법, 그게 단지 내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서울, 송파, 반포 또는 다양한 서울 내 다양한 개포 지역들까지도 그 이외 다양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 단지 내의 상가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예전에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투자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좀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신문 기사까지 날 정도로 보면은.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그리고 청약을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가를 노리는 게 청약의 기회도 얻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재건축 입주권의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누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법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날개에 또 한 번 날개를 달아서 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 호가. 금매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 실제로 부동산 방문하셔서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이런 일기 신도시 수혜를 좀 노려보려면 어떠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매매가 1억 4천에서 보통 한 2억대 정도. 지금은 이제 2억대는 없고요. 자, 1억 4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그 정도 금액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는 뭐 얼마 안 나오죠. 상가가 다 썩어 있는데 물이 새고 파이프가 터지고 그런 것들 수선하는 데만 해도 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하지만 월세는 거의 안 나오지만 향후에 재건축 입주권을 한번 노려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정자동, 역세권, 업무시설, 학원가 및 학원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곳이면서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중상향시 개발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면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억에서 2억 소액입니다. 자, 이것들 개발만 잘 이루어진다라면 한번 큰 몫을 잡아볼 만합니다. 자, 이것들 알아보고 좀 더 공부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김원준 전무님과 조금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